부동산 위기죠. 근데 위기인데는 따로 있는 거고, 수도권의 위기일까요? 수도권은 절대로 위기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지금 수도권으로 다 모여 있고요. 그 인구의 몰림의 속도는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요즘 지방의 이제 핵심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을 갖다가 핵심 도시를 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, 그것들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. 그게 쉽지가 않아요. 그렇다 보면 수도권에 집중하는 더 훨씬 더 문제가 될 거고, 그래서 수도권의 부동산 위기는 있을 수 없어요.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놓고 보면 문제가 되긴 하는데, 수도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확장될 수밖에 없고, 수도권에 관련된 부동산 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. 그 전초전이 뭐냐면, 수도권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올라가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징후가 뭐냐면, 사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뭐냐면 부동산이에요.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재화잖아요. 그러니까 재화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수순으로 올라가는 건 뭐냐면 부동산이에요. 자산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,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것들이 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자산을 갖다가 창출하는 데 영향을 미쳐요. 그러니까 지금 집 짓는데 비용이 예전부터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.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. 새로 짓는 집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특히 부동산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갔어요.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뭔지 아세요? 인건비예요. 인건비가 서비스잖아요.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부동산을 집을 짓기 위한 서비스, 요즘은 공사 현장에 가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다 외국인들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외국인 이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. 너무 인건비가 올라가서. 거기다가 자재 비용도 다 올라갔고. 이건 무슨 얘기냐면, 이게 결국 뭘 견인하냐면 부동산 자산 가격을 견인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, 수도권의 집중에 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, 여기에 결정적인 것 또 하나는 1인 가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2인 가구가 60%가 넘어갔어요. 그래서 가구 수가, 우리나라 인구가 5,200만인데 그 가구 수가 2,600만이잖아요. 2,600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2인 가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. 한 가구당 2.1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만큼 1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증가가 결국은 공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. 가구당 한 사람씩만 살아가지 공동생활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공동생활에 대한 것들이 익숙지가 않잖아요. 그렇다면 혼자서 생활하는데, 혼자서 생활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주택수에 대한 것들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위기는 앞으로 뭐 10년, 20년, 30년 이 이후의 문제이지,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막 시작한 20대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퇴직하는 50까지 절대로 문제 생길 일 없을 거예요.